집 떠나온 지 지금 한국을 떠나온 지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탈리아를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고, 이제 오늘은 이제 제네바를 가서 제네바 모터쇼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제 제가 좀 아껴뒀던 이제 마라넬로에 있는 페라리 박물관을 갈 예정입니다. 어제만 해도 날씨가 굉장히 흐렸는데 확실히 진짜 야속하게 떠나는 날은 항상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데나에 있는 엔초 박물관 같은 경우는 초창기 페라리, 이제 페라리가 레이스카를 만들 때 쓰던 공장이고, 그쪽에 이제 본사가 있었다가 어쨌든 전쟁을 겪으면서 공장이 좀 뭐 부서지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페라리가 다시 공장을 세운 게 마라넬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페라리를 만들고 있고, 그 페라리가 자동차 이름에 지명을 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 근방에 있는 지역을 주로 많이 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 이름을 딴 차가 이제 모데나가 있고 피오라노 뭐 이런 식으로 이쪽 지역을 따서 차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피오라노는 그 피오라노 서킷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페라리가 이제 자신들의 그 차를 테스트할 때 쓰는 서킷입니다. 이제 거기서 뭐 1분 몇 초가 나왔다, 뭐 역대 페라리 중에 가장 빠르다, 뭐 이런 좀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원래 어제 엔초 페라리 박물관에서 입장권을 다 끊었어요. 이거를 어차피 둘 다 갈 거면 한 번에 끊는 게 조금 더 쌉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물어보니까 뭐 1년 안에만 가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두 박물관 사이에는 셔틀버스도 운행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관광을 잘 할 수 있게,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페라리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마라넬로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죠. 마라넬로도 이렇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페라리가 굉장히 좀 이 마을의 주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한 관광 산업 때문에 도시가 발전하고 있어요. 네, 이 지금 주변에는 많은 상점이 있습니다. 이 페라리와 관련된 상점들이 있고, 특히 이제 앞을 보시면 저기 이제 테스타로사도 있고, 이 우라칸이 본진을 공격하러 왔네요. 이 페라리 본진을 공격하러 우라칸이 한 대 와 있고, 자, 이런 굉장히 많은 샵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페라리와 관련된 뭐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여러 기념품도 팔고 있지만, 일단 무엇보다도 이런 식으로 페라리를 렌트해주는 사업이 이제 주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488 GTB가 이렇게 딱 있네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누구나 페라리를 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 푸시 스타트라고 모데나 오토드롬이라는 서킷이 있어요. 모데나 밑쪽으로. 그쪽에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가격이고, 지금 저도 원래 이걸 알아봤다가 예약이 꽉 차서 이제 못했고, 여기 샵 같은 경우는 뭐 10분당 거진 한 10만원 정도, 뭐 거진 완전 바가지죠.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페라리 옷을 입고 뭐 이렇게 좀 지도를 해주는데, 그거는 그냥 페라리 직원도 아니고 테스트 드라이버도 아닙니다. 그냥 렌터카 직원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에게 뭐 페라리를 뭐 물어봐도 잘 모르죠. 막 길가에 막 그냥 페라리가 막 돌아다녀요. 제가 예전에도 여기 와서 한 10분에 10만원 내고 이걸 탈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지역에서 어디로 나가기도 쉽지가 않고 10분만 타야 됩니다. 10분만. 이제 11분을 타게 되면 2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이제 9분을 더 타자 해서 이제 하다 보면 또 길이 복잡해서 21분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1시간 타고 막 600유로 내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The drive is really hard. I have to push very hard to brake. 너무 어려운데? 이거 옛날에 했던 거랑 달라. 너무 재밌어요. 이게 가격이 비싸긴 한데
팔 아파. 완전 힘들어. 2년 전에 탔던 시뮬레이터랑 완전히 다른 시뮬레이터였거든요. 저는 그때는 약간 오락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하여튼 손이 얼얼해요. 이 진동이 그대로 오고, 사실 그 F1 이 스티어링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DRS라든지 터보라든지 이런 거 ABS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타기 전에. 근데 일단은 뭐 그냥 알았어 했는데, 일단 들어가니까 이걸 뭐 조작할 틈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냥 화면만 보고 있고 막 하는데 이게 뭘 볼 수가 없더라고요. 시야가 너무 빨라, 속도감이 너무 빨라서 이 기어 변속 타이밍이 매듭 이걸 볼 새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격이 한 7분에 제가 한 3만 원 내고 탔는데,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 뭐 F1 좋아하시는 분, 페라리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 그 시간이 아깝지도 않고, 저는 지금 한 모짜랑 한 4바퀴는 도는 것 같은데 처음에 좀 날라간 거 빼고는 좀 잘 돈 것 같아요. 이거 기록이 만약에 나오면 저에게 좀 섭외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강력하게 F1에 스카웃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페라리 박물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시죠. 되게 이번엔 여기도 이 페라리 박물관도 매번 전시차들이 바뀌어요. 이런 게 바뀌는데, 거긴 주로 이렇게 처음에 들어오면 이제 모터스포츠 관련된 그런 전시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엄청 세게 나오네요, 내가 처음부터. 네, 지금 원래 이제 페라리가 이 1층에는 주로 이제 모터스포츠라든지 굉장히 클래식카를 전시해 놓는데, 지금 구조를 좀 바꿔서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강력하게 이 페라리는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어제 엔초 박물관에 있었던 그 F150 그 프로토타입이 발전한 모델입니다. 양산형 모델이고요. 이 FXXK라고 하는 모델이고, 그 라페라리를 가지고 원메이크 레이스를 할 때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더 이제 공기역학적인 요소들이 더 강조가 됐고, 정말 그 레이싱에 적합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뭐 파워트레인은 그 라페라리랑 동일한데, 저런 이제 리어 스포일러 같은 경우가 완전히 다르고, 라페라리를 갖고 계신 분이나 일단 페라리 오너들이 이 차를 별도로 사서 메인터너스 같은 부분은 페라리가 담당을 하고, 이 차를 갖고 이제 그 메인터너스랑 그런 여러 가지 팀원을 이제 막 페라리에서 지원을 해주고, 아마 이제 페라리 오너가 나가는 아마 그 원메이크 레이스에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층에는 좀 특색 있게 꾸며놨는데, 매번 이렇게 박물관을 테마를 맞추는데, 이번 테마는 아무래도 오픈탑 모델들이에요. 지금까지 페라리가 내놨던 최근에 여러 오픈탑 모델들이 이제 놓여 있고, 저도 굉장히 좀 생소했던 모델이 여기 있는 이 파란색 페라리입니다. 이 차는 페라리가 미국에 진출한 지 6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특별 모델이고요. 페라리가 그동안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무슨 아메리카라는 모델을 만들기도 했고, 캘리포니아 모델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뭐 슈퍼 아메리카 등 뭐 이렇게 미국을 위한 차들을 그냥 종종 만들었는데, 엠블럼도 그동안 페라리에서 볼 수 없었던 굉장히 독특한 엠블럼이 있고, 1954년부터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어요. 페라리가 첫 차를 만든 게 1947년인데 첫 차를 거의 만들자마자 미국에 진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트 보시면 시트에 이런 캡틴 아메리카 같은 저런 무늬도 있고, 정말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보시면 보닛이 굉장히 길고 차가 커요. 그래서 저기 이제 스페치알레랑 비교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는 그 F12 베를리네타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베를리네타를 기반으로 만들어서 이 탑을 없앴고, 엔진의 성능은 더 강력하게 좀 높여놨어요. 공기역학적인 디자인도 조금 더 접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플래그십 모델에 걸맞는 그런 뭔가 포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 와이드한 디자인도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이 차는 12기통 엔진이 장착이 됐고 최고 출력은 740마력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딱 10대만 만들었는데 뭐 다 만들기도 전에 이미 계약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뭐 가격은 한 25억 정도라고 하는데 뭐 어차피 우리가 살 게 아니니까 가격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458 모델 중에서 이제 뚜껑이 열리는 아페르타 모델입니다. 그래서 스페치알레 A 모델이고요. 이 스페치알레가 굉장히 좀 공기역학적인 디자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는데, 이런 범퍼 하단의 디자인 같은 경우도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양옆으로 갈라지면서 저 옆쪽으로 바람을 이렇게 쓸어 보내는 구조입니다. 이쪽으로 계속 바람이 타고 오죠. 브레이크 냉각이라든지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바람은 계속 옆으로 옵니다. 옆으로 와서 이런 핀을 지날 때도 굉장히 빠르게 바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원래 미드십 스포츠카들은 그 공기를 계속 빨아들이기 위해서 이 거대한 에어덕트를 이렇게 넣거든요. 어제 그 아벤타도르 봤을 때도 아벤타도르는 이만했죠.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이 대신 이 차체 밑부분에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덕트를 사용해서 카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철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바람이 잘 빠져나가게끔 구조를 만들어 놨고, 이 리어 디퓨저 같은 경우도 정말 레이스카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공기가 바로바로 빠져서 위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밑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원활하게 빠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차체가 밑으로 달라붙는 공기역학적인 그런 이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페라리의 최신 플래그십 모델들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엔초 페라리가 빠진 건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페라리를 대표하는 최신 모델들이 전시가 되어 있네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이름이 GTO예요. 그냥 이름이 원래는 GTO인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라리 GTO는 주로 이제 205 GTO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차도 이름이 GTO예요. 그래서 GTO라는 뜻 자체가 그란 투리스모 이제 호몰로게이션이라고 해서 피아 그룹 B 랠리에 나가기 위해서 페라리가 한 200대 정도를 차를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이 차를 만들게 된 거고, 이름은 GTO지만 보통 부를 때는 이제 288 GTO라고 합니다. 그래서 288이라는 뜻은 2.8리터 8기통 엔진이 장착된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선형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 이런 팝업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일단 무엇보다 이제 미드십 구조예요. 미드십 구조라 이 뒤로 나온 차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옆에 차를 보시면 두 차가 이렇게 완전히 디자인이 다르진 않습니다. 연관된 느낌도 많이 들죠. 네, 이 차는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페라리 중 하나는 F40입니다. 제가 그동안 설명을 많이 드렸죠. 뭐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막 그런 부분들이 저를 아직도 굉장히 좀 가슴 뛰게 만드는 차 중에 하나예요. 네, 이 F50 같은 경우는 페라리 5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모델이고요. 그 엔초 페라리가 죽기 전에 봤던 마지막 플래그십 모델이에요. F50이 성능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F40보다 더 좋은 부분이 많지만 약간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너무 동글동글한 느낌이 강해서 뭔가 그런 슈퍼카의 포스가 잘 느껴지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크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디자인 자체가 이 다음에 이제 엔초 페라리를 만들 때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고, 페라리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네, 이 차는 이제 가장 최신 페라리의 플래그십 모델인 라페라리입니다. 라페라리라는 이름 자체를 지금 쓰는 게 너무 좀 아깝지 않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여러 가지로 페라리 최초로 적용된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된 것도 굉장히 좀 이색적이죠. 일단 F1을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뭐 하이커스 시스템이 이 차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디자인 자체도 어떻게 이렇게 차를 만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날렵하면서도 이 볼륨감이라든지 이런 굴곡들이 정말 너무 매력적이에요. 람보르기니 베네노 같은 경우는 진짜 극단적으로 이렇게 과장되고 약간 좀 만화 같은 느낌이라면 페라리는 좀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정말 예술작품 보는 듯한 게 있어요. 라페라리 커머셜 영상을 보면
이 라페라리가 지나가면서 이제 쇼윈도라든지 거울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자기 모습이 반사되는데, 거기에 이제 예전 250 페라리 250 GTO부터 해서 레이스 포뮬러 레이스카 뭐 이런 옛날 차부터 현대적인 차까지 모든 게 이제 투영이 됐다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노인 모델만 살펴보시더라도 이런 이 가운데 이 라인, 까만색 라인들 보이시죠? 저 까만색 라인이 저 F50에도 있고 F40에도 있고 저 GTO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아이덴티티까지 어느 정도 살려가면서 디자인을 하는 셈이죠. 하단 디퓨저 같은 경우랑 이런 머플러 마감, 저 이제 브레이크 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남다르고, 일단 줄구가 두 개가 있어요. 918 스파이더도 이래요. 포르쉐 918 스파이더도 이런데, 이쪽으로 아마 이제 주유를 하고 이쪽으로는 아마 충전을 하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도 굉장히 독특하죠. 완전히 딱 돌출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이거 전동식으로 접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이걸 길가에 이렇게 막 세워두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예전 레이스카들은 이 굉장히 실내가 좁아요. 굉장히 좁고 이 문을 열 만한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을 어떻게 여는 거죠? 근데 이 속에 도어 핸들이 있네요. 이 속에 도어 핸들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 그 문을 여는 느낌이 아니라 아예 이 패널 자체를 여는 느낌일 것 같은데, 이렇게 열리면 문이 이런 식으로 열려요. 이제 버터플라이 도어 방식인데 뭐 엔초에서부터 적용이 됐던 거죠. 네, 페라리가 사실 뭐 F1에서만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아니고요. F1에서만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아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밀레밀리아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1000마일을 달리는 뭐 내구 레이스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차는 그 밀레밀리아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모델입니다. 이렇게 실내를 보시면 진짜 굉장히 좀 클래식한 느낌이 많이 있어요. 아날로그적인 게 지금 봐도 너무 멋있네요. 네, 뭐 페라리가 여러 모터스포츠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뭐니 해도 일단 F1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 페라리라는 팀 자체가 무슨 F1의 초창기부터 이제 활동했던 팀은 아니고, 알파로메오 그리고 뭐 피아트 등이 정말 F1의 전통적인 강호였고, 그 엔초 페라리는 그 알파로메오 팀의 드라이버였어요. 알파로메오에 엔초 페라리보다 더 잘하는 드라이버도 많았고, 엔초 페라리는 뭔가 이 드라이버의 역량보다는 뭔가 경영에 대한 그런 것에 더 특출났기 때문에, 어쨌든 엔초 페라리가 알파로메오에서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와 드라이버들을 데리고 나와서 스쿠데리아 페라리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팀을 만들어서 이제 꾸리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제 알파로메오 같은 경우는 이제 페라리를 도저히 이길 수 없게 되자, 이제 1950년 지나서 바로 이제 F1을 이제 사업을 철수하게 됩니다. 이제 그 뒤로는 거의 뭐 완벽하게 페라리 전성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분이 이제 세바스티안 베텔이라고, 형님이죠. 제 형님. 저보다 잘하면 다 형님이에요. 저보다 굉장히 어리지만 F1에서 정말 혁혁한 기록을 세우고 이제 레드불에서 이제 페라리로 이적을 했던 굉장한 선수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긴 하지만 요즘 페라리에서 죽쓰고 있어요. 이제 다시 이제 이번에 이제 규정이 바뀌면서 많은 부분을 이제 새롭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올 시즌은 이제 그 베텔이 다시금 그 레드불 때 전성기를 구가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들어갈 곳은 뭐 이 박물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정말 가장 경건하면서도 가장 뭐랄까 좀 가슴이 막 뛰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뭐 이곳이 이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페라리가 곧 F1이고 꼭 페라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역대 이제 최근에 우승했었던 그 페라리 레이스카가 이제 F1 레이스카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모델부터 이제 점점 최신 모델로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기 전시된 차보다 더 많이 우승을 했어요, 페라리는. 중요한 모델만 전시가 되어 있는 거고, 사실 뭐 가장 인기가 많았을 때 모델들입니다. 우선 슈마허가 우승했을 때 모델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모터스포츠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이 레이스카가 거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이게 가까이서 보시면 뭐 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매년 레이스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4년 우승했던 레이스카와 이제 2007년 우승했던 레이스카를 좀 살펴보시면, 일단 이 노즈 같은 부분이 일단 디자인이 크게 다르고요. 이 프론트 스포일러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디자인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서스펜션 셋업도 완전히 다르고, 저 이제 운전석 위쪽 덕트 부분에 이제 날개가 달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많은 차이가 있고요. 이런 세부적인 디자인들이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람보르기니 박물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정말 그 수많은 트로피들을, 이제 F1 트로피들을 이 페라리 박물관에서는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대회에서 이제 페라리가 우승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이제 알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역대 이제 페라리가 배출한 F1 챔피언들의 이제 헬멧, 그리고 그들이 탔던 이제 레이스카가 미니어처로 이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안 마구엘 판지오라든지 필 힐이라든지, 뭐 일단 가장 유명하신 분은 뭐 니키 라우다일 것 같아요. 니키 라우다는 이제 예전에 75년부터 77년까지 이제 페라리를 우승을 시켰던 굉장히 좀 F1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고, 그 영화 러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몸에 전시 화상을 입으면서도 다시 F1에 복귀를 해서 우승을 차지했었던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지금은 메르세데스 팀에서 이제 거기 이제 총 감독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페라리신 사람이 이제 미하엘 슈마허가 되겠습니다. 뭐 미하엘 슈마허는 뭐 그러니까 페라리뿐만 아니라 F1 역사에서도 정말 길이길이 남을 사람이고요. 정말 많은 우승을 차지했고, 뭐 메르세데스 팀에서도 정말 좋은 성적을 발휘했고, 뭐 인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정말 좀 본받을 만한, 요즘 드라이버들이 가장 아마 존경하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이제 페라리 박물관에서 가장 높은 층은 뭐 원래는 여기 클래식카들이 쫙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모터스포츠 천국이에요. 특히 F1과 관련된 차들이 완전히 이제 진열이 돼 있고, F1에서 사용했던 이 엔진들도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예전 레이스카들은 확실히 좀 다르죠. 이 운전석이 굉장히 앞쪽에 있어요. 거의 뭐 이제 앞바퀴 가까운 쪽에 이제 운전석이 있고, 뒤에 이제 엔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뒤쪽으로 이제 엔진을 배치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오면서 지금은 이제 운전석이 거의 이제 차체 중앙으로 오고, 이 노즈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예전에는 이런 스타일이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F1 관련해서 상황실 팀 감독들이나 그 미케닉들이 이제 저 전광판을 보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뭐 피트 상황을 좀 재현을 해 놓은 것 같네요. 여기서 사진을 찍고 돈을 받는 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F1, 현대적인 F1 머신과 거의 다 달았어요. 완전히 아까 봤던 F1 머신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운전석이 더 중심으로 가 있고, 엔진이 더 이제 바닥 밑바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좀 클래식한 스티어링이에요. 아까 그 밀레밀리아 모델과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드로 만들었는데 이 자체로도 좀 굉장히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차에 달아놔도 멋있을 만한 디자인이고, 그냥 별거 아니지만 이 페라리 박힌 거 하나로도 뭔가 좀 대단한 것 같네요. 그리고 이래 핸들이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990년대 이제 F1 레이스카에서 쓰던 페라리 핸들이고요. 뭐 여러 가지 버튼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만큼 이제 차가 이제 조작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전자장비도 많이 들어가졌고, 이제 단순히 방향 전환이 아니라 뭐 무선 송신기 역할도 하는 거고, 수신기 역할도 하는 거고, 뭐 물을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장착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페라리의 기어박스, 일단 잘 안 되냐? 왜 이렇게?
이 센터가 잘 안 돼. 네, 뭐 가장 이제 현대적인 핸들에 가까워졌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가까워졌고, RPM 게이지도 있고, 이제 기어까지 표시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많이 담겨 있어요. 이걸 한 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버튼을 누르고, 와, 이거 한다는 게 정말, 제가 아까 그 시뮬레이터를 잠깐 경험해 봤지만 정말 그 F1 드라이버들은 경이롭구나,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이 스포일러 같은 거는 이게 원래 그 DRS 시스템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이제 페라리가 그걸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개발을 했던 거예요.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개발했던 리어 스포일러입니다. DRS가 뭐냐면 그 직선주로에서 DRS라는 걸 쓸 수 있는 그 구간이 있고요. 그 앞차를 따라잡기 위해서 약간의 그 리어 스포일러를 이렇게 접는 거죠. 리어 스포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을 접어서 공기가 이제 빠르게 흐르게 함으로써 이제 공기 저항을 없애서 순간적으로 최대 속도를 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 그걸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된 겁니다. 네, 여기는 이제 페라리 박물관의 마지막 코스. 박물관을 둘러보시고 꼭 나가실 때 거쳐야 되는 곳인데요. 사실 뭐 머천다이즈 판매하는 곳이 뭐 굉장히 뭐가 특별해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여기 진짜 사고 싶은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발길을 위해. 이게 얼마일까? 12유로 한 16,000원 정도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는 이 페라리에 대한 그런 꿈을 꾸면서 자라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애기용품들도 이렇게 굉장히 많으시고, 자, 이쪽에는 이제 여성들을 위해서, 남성들을 위해서 옷이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셔서 많은 분들이 그냥 구경만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들으시면 놀라시겠지만, 페라리 매출액, 1년 매출액의 한 20-30% 정도가 이런 머천다이즈 상품 판매로 나온다고 하네요. 몇백억, 몇천억의 수익을 내는 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그만큼 페라리라는 브랜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이런 걸 정말 구입할 정도로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뜻이겠죠. 네, 지금까지 페라리 박물관을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규모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좀 역사적인 클래식카도 많았고 뭐 볼 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그런 차들을 많이 좀 숨겨놓고 페라리를 대표할 수 있는 플래그십 모델과 그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그런 모델을 살펴보셨습니다. 참 페라리 하면 역시 F1이고, F1 하면 역시 페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정말 여기 와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이런 모습이 좀 보기 굉장히 좀 좋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페라리만큼의 슈퍼카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더라도 정말 이렇게 자국민들에게, 뭐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어서 빨리 나타났으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지금 있는 브랜드가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게 더 좋긴 하겠지만요. 뭐 어쨌든 저는 이 페라리 박물관에서 또 많은 것을 느끼고 갑니다. 여러분도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지금까지 마라넬로에서 모터래프 김상현 기자였습니다. 버벅버벅했지만 빨리 가시죠.